안녕하십니까. 홍익인간 세상을 꿈꾸는 홍익인간 사상 연구가 임기추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홍익인간의 생활 담론, 일상생활 속에서 그 홍익인간적인 내용과 연계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코너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실제 제목은 코로나가 남긴 숙제, 계층, 성별, 소득 격차 등 사회 갈등은 홍익인간 사상으로 해결하자입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첫 번째로 코로나가 남긴 6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홍익인간 개념의 재해석상 의의를 같이 설명을 하고, 그 마지막 대책 방향 설명 시에 홍익인간 관련 선행연구의 현대적인 의미 및 시사점 내용과 결부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자 관점의 제안 및 기대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가 남긴 6가지 과제가 무엇인가. 이 자료는 서울경제 신중섭 기자가 보도한 소득 일자리 양극화의 계층 성별 갈등 격화 공동체성 회복 나서야 라는 기사를 참고했습니다.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일자리 임금 양극화가 심화되고 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 격차가 더 커져서 도처에 아주 다양한 갈등 요인이 도사리고 있다는 내용이 개요입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에, 앞으로의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는 한민족 고유의 홍익인간 사상의 해석에 주목하여 노사를 비롯한 세대, 성별, 계층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주 문제일 것입니다. 이 개요와 관련해서 홍익인간 개념의 재해석상 의의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유튜브에서 홍익인간 개념을 해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홍익인간의 개념을 기존의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 대신에 성통공안의 명상 충족과 현대 법령 정책 시행 등 제세이와의 실천 전제를 통해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 또는 인간을 모두 이익이 되도록 한다로 해석했습니다. 이를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홍익인간의 새로운 개념은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 또는 인간을 모두 이익이 되도록 한다라고 해석한 바가 있습니다. 이 해석에 따라 홍익인간 개념의 확대 적용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홍익인간 실현 대상이 인간 모두에 대한 어떠한 인구 통계학적 특성의 범위 내에서 법령, 정책 시행 등 제세이와 실천 전제를 통한 현대적인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게 시사점이고 홍익인간 재해석의 내용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홍익인간 개념의 재해석상 의의를 말씀을 드리면 개인이나 집단 내 구성원의 성별, 연령, 직업, 학력, 소득, 가구, 주택, 지역, 종교, 민족, 국적 등의 구분별로 확정적인 홍익인간의 개성을 재해석할 수 있다. 새로운 해석에 의거해서 성별, 연령, 소득, 지역, 빈부, 민족 등의 구분에 의해 차별이 없도록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로 적용해 보는 것이 가능하다. 홍익인간에 대한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는 새로운 해석에 의거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두 이롭게 한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두 이롭게 하라. 대통령을 비롯한 법령 제도의 결정 시행자들은 모두 이렇게 하라.
노령층이든 청장년이든 모두 이렇게 한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모두 이렇게 한다.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모두 이렇게 하라와 같이 차별이 없도록 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코로나가 남긴 숙제, 현황 및 여건에 대해서 보면 6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노사 갈등, 두 번째가 일자리 임금 양극화, 세 번째가 남녀 격차, 네 번째가 기초학력 저하, 여섯 번째가 소득 수준에 따른 학력 격차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노사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지금 차기 대통령이 결정이 되어 있는데요. 친기업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정부의 출범으로 노동계 투쟁 수위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노든 사든 모두 이익이 되도록 차별이 없이 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를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일자리 임금 양극화도 사회 갈등의 노관이 될 수 있다. 지난 12월에 한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일자리 관련해서 중숙련 일자리는 늘어난 게 아니라 더 반대로 줄어들었고 저숙련 일자리는 늘어났다. 고용의 이제 양극화가 나빠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일자리 구조를 더 좋은 쪽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임금의 격차 문제도 둘 다 이익이 되도록 고칠 수 있다라는 해석이 강합니다. 세 번째, 코로나를 겪으며 남녀 격차가 커졌다. 남녀 간의 일자리 임금 격차가 성별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일자리도 양극화가 되고 임금 양극화가 됐는데 임금과 관련돼서 이제 특히 남녀 성별 차이에 의한 갈등 요인의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앞에 살펴본 것처럼 남성 노동자이든 여성 노동자이든 모두 이익이 되도록 차별이 나타나지 않도록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렇게 정부 정책 시행이 바뀌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요즘 공정을 익히면서 존재감을 키우는 MZ세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노사는 물론 노사 내의 노노 갈등 요인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대 구조적으로도 노사 내에서 노노 갈등의 소지가 있다. 어떤 노조 내에 직종별 노조가 2개 이상 존재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어떤 계층이든 어떤 세대든 차별이 없이 모두 이익이 되도록 조정하고 결정하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대면 수업으로 심화된 기초학력 저하와 학력 양극화 역시 일상 회복과 함께 풀어야 될 숙제이다. 교사와 학생 간에 대면이 없는 수업으로 인해서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 코로나의 대표적인 문제점이었는데요. 이 경우에도 기초학력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다 이익이 되도록 다 모두 좋도록 홍익인간 사상을 적용해서 바꿔나가야 될 숙제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여섯째, 소득 수준에 따라 더 벌어진 학력 격차도 극복해야 될 과제이다.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 교실에
그 선생님 두 분을 뭐 배치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뭐 저학력, 저소득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등등 그런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우리나라에서의 이제 학력 격차, 교육 격차 문제점인데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게 심화되고 있고 심화되어 왔고 해결하기가 어려운 그런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 계층이든 고소득 계층이든 그 모두 좋도록, 모두 학력 격차가 해소되도록 그 홍익인간 사상의 그 의의를 그 살려서 그 대표적으로 적용해야 될 그런 대상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간단하지만 홍익인간 사상을 결부시켜서 코로나가 남긴 숙제 현황과 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제 여건 속에서 그 코로나가 남긴 숙제를 어떠한 측면에서 대책을 세우고 해결을 해야 되는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 정부는 국민의 보건복지를 수렴하는 동시하게 다양하게 분출될 욕구와 갈등을 조정하면서 사회 통합을 이뤄내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게 큰 방향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대책 방향에 대해서 그 홍익인간 관련한 선행 연구와 그 연계해서 그 현대적인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유튜브에서 그 홍익인간 관련 선행 연구 사례에 대한 현대적 의미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관련된 부분을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홍익인간 연구 사례에서 개인 간의 화해 공존의 원칙의 어떤 의미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너든 나든 남과 여든 그 서로 모두 이익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있죠. 두 번째, 이웃, 사회 공동체와 더불어 사는 인간 공동체적인 원리. 뭐 저 이웃이든 이 이웃이든 모두 이렇게 모두 이익이 되도록 살아가야 된다. 그런 홍익인간 사상의 그 이념이죠. 이제 공동체라는 것은 집단적으로 그 집단과 집단 간에도 서로 잘 그 더불어 살아야 되고 더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적으로 가야 된다. 그런 공동체적인 원리. 네 번째가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영역에 있어서의 국정 운영상의 적용이 가능하다. 여러 교수님들의 논문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현대적인 의미로 보는 홍익인간 사상의 그 실천적인 문제를 홍익인간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참고 선행 그 연구에서 세 가지 그 방법이 제시가 됐습니다. 첫 번째가 각각의 몫에 따라 그런 배분을 해야 된다는 점이 중요한 그 요점이고요. 두 번째가 행복에 기여해야 된다. 그 점이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남긴 숙제 6가지 중에서 그 해결이 되는데 서로 만족이 돼야 된다는 의미죠. 이 계층이든 저 계층이든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행복해야 된다는 얘기죠. 서로 이익이 돼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특정 속성별로 차별 배제 원칙이 그 해결 방법이다. 차별이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남녀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여성이 이제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했는데 다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개선이 되는 쪽으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 구조 내에서 어떤 계층은 아예 배제가 됐다든지 더 악화가 됐다든지 그런 문제를 차단하고 예방해서 그 배제되지 않도록 앞에 말씀한 각각의 몫에 따라 고르게 배분이 되도록, 그리고 만족스러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홍익인간적인 해결 방법은 각각의 몫에 따라 고른 배분이 돼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어떤 속성별로 차별 배제가 없어야 된다. 그 원칙적인 말씀을 상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칙 하에서 그 코로나가 남긴 숙제의 대책이 접근돼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돼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발표자는 이러한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고유의 홍익인간 사상의 시사점을 감안한 개인 간의 화해 및 공존, 이웃과 사회 공동체와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의 제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 있는 홍익인간 관련 선행 연구 사례의 시사점과 결부해서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홍익인간 개념과 홍익인간 이념상에서 개인 간, 인간 공동체, 다양한 국정 운영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가 남긴 6가지 과제, 노사 간, 일자리 간 임금 격차, 남녀 간, 노노 간, 기초 학력 격차, 소득별 학력 격차 등의 6가지 현안 문제에 관해서 현대적인 법령 정책 시행 등 제세이와 실천 전제를 통해서 다양한 사회 갈등 해소 목표의 실현 방안을 통해 해결 가능성이 있다. 해결을 모색할 수 있다. 나아가서 현대적 적용 가능성 모색이 가능하다. 이런 시사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사점에 의거해서 그 코로나가 남긴 숙제에 대한 대책 방향으로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차별 배제의 원칙 아래 행복 사회의 여건과 분위기 조성에 주안점을 두어서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을 통해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승자로 사는 시대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 향후에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6가지 과제, 노사 간, 일자리 간, 임금 격차, 남녀 간, 노노 간, 기초 학력 격차, 소득별 학력 격차 등 현안 문제가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향후에 그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 가능성 모색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짧지만 이제 그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발표한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을 꼭 눌러 주십시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홍익인간 세상을 꿈꾸는 홍익인간 사상 연구가입니다. 감사합니다.